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부천 심곡동이에요. 부천 신곡동 규제 지역에 또 낙찰을 받았네요. 선생님의 생애 첫 주택, 실질적인 첫 주택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네. 명의상으로는 첫 주택. 네. 선생님 명의로 된 첫 주택을 규제 지역에 이 부천, 그리고 선생님 댁이랑 별로 멀지 않아서 네네, 가까워요. 뒤쪽을 보니까 또 반지하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네. 첫 주택을 반지하로 받았네요. 어머님도 계시는데 혹여나 또 걱정이 크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어머니. 임대가 나가야지 잘했나 말했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집을 잘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봤을 땐 거칠긴 한데 또 수리하고 나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고, 나중에 세입자까지 받았을 때는 아, 내가 잘했구나, 그동안 이런 보물을 몰라봤을까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살고 있는 데는 서울 양천구고요. 원래 일을 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좀 어려워서 핸드폰 매장을 했었는데 매장을 정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40만 명 시험에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죠. 역대급 경쟁률을 뚫고 당당하게 합격을. 와, 선생님만 또 한 게 아니고 수업 같이 들은 게 네, 선생님하고 맞아요. 네. 형님하고 또 들었는데 형님하고 동생분이 이렇게 같이 합격을 했어요. 아, 어머님 좀 자랑스러우실 것 네, 같다는 생각.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시험이라고 생각 좀 드는데. 고득점으로 했어요. 아. 90점인데요. 아, 훌륭하네. 그래서 입찰하는데 소홀하긴 했는데 그때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있었구나, 선생님. 네, 공부하느라 못했죠. 그 시험 합격 딱 소식 듣자마자 입찰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입찰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집 받은 거 아니에요? 3, 4개월 정도 걸렸죠.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입찰을? 낙찰 받은 건 얼마나 만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3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열심히 했구나. 저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몇 번 갔는데 됐나 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요거 낙찰 받았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게 입찰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두 명이 있어요. 네. 입찰을 바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저는 어쩌면 쉽게 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네. 네. 마음껏- 열심히 했어요. 수업하면서 이렇게 좀 봤을 때 지독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 끝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랑은 또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드는데 네.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사실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나이는 37이고요. 동년배네, 나랑. 네. 작년 5, 6월쯤에 들었어요. 그렇죠. 작년 수업을. 봄에 했는데 공부하시느라 준비하는 네. 것 때문에 잠깐 입찰 못했다가 최근 한 3개월 열심히 해서 네. 이 집 낙찰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애완 다 녹여버리는 집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좋은 집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집 한번 살펴볼게요. 명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큰일이 좀 있었다고요. 아, 네. 소유권 이전했나? 아직 안 했어요. 소유권 이전도 안 했는데 지난주 아침에 갑자기 네. 연락이 왔다는 거죠. 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시던 세입자분이 나가고 명도를 완료한 다음날 아침 7시에 원래 계시던 세입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기존 네네, 세입자분께서. 기존. 명도 다음 날인가 그 네, 일이 명도 있었던 다음 거죠? 날이요. 네.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서 혹시 무슨 수도를 안 잠그거나 뭐 건드린 게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옆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거실까지 물이 다 들어와서 완전 홍수가 났다고. 그럼 여기도 막 물이 찰랑찰랑 했던 거고. 발목까지 찼어요. 그래서 물이 일로 넘어간다. 네네, 넘어간 거예요. 그런 전화 오면 진짜 마음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첫 집에서 일했으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날벼락이라고 생각했죠. 네, 이거 잔금을 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수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전날 여기 확인하긴 했잖아. 뭐 밤에 네, 가서 네. 한다 그러지 않았나? 네, 왔어요. 이사 가셨는지 확인하러 와서 뭐 수도를 잠그고 말고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건들지는 않았는데. 네, 아예 손도 안 댔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방 바닥으로 공용 수도가 지나간대요. 아, 이 바닥으로?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도가 음. 바닥으로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깨져서 물이 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말라 있는 거 보니까 잘 해결은 된 거고. 네, 맞아요.
근데 공용 수도관이 일반적으로는 개인 집 안으로 잘 안 들어오는데 그쵸. 여긴 특이하게 바닥으로 흘러가서 여기 깨져 있는 건 없는 거 보니까 여기가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네네. 안방 안에가 문제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아까 저기가 좀 젖어 있어요. 아, 네네. 맞아요. 한 3, 4일 지난 거니까 다 마르진 않았고 이렇게 집을 좀 보니까 아직 벽지도 막 젖어 있고 한 게 네. 여기가 원래 습해 있던 집은 아니었고 저 누수 때문에 발목까지 차 있었던 물 때문에 좀 젖어 있었던 거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안심을 했어요. 습한 집이었으면 오히려 수리하거나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받더라도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확률도 더 많은 집인데 누수 때문에 저랬다니까 차라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도는 잘 확인을 했고 원래 공용관로가 이 바닥으로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복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맞아요. 많은데.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는 수리를 한 거고 공용관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선생님 돈으로 한 건 아니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빌라에 반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세대마다 월 10,000원씩 걷어놓은 걸로 그걸로 지불을 하셨대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다행히 제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이 넘쳤다 이런 거에서 내가 걱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돈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나 아직 잔금도 안 내는데 맞아요. 오자마자 신고식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다행스럽게도 돈은 안 든다. 그래도 신고식을 제대로 하는 느낌도 되게 드네요. 그쵸. 저도 날벼락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이밍이 전에 사시던 분이 나가고 나서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랬으니까 소유권 이전도 아직 안 했기도 하고 시간이 아직 마침 있어가지고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집수리를 여기 세입자 나가고 나서 바로 또 했을 건데 보통은 네, 맞아요. 하고 뭐 도배, 장판, 뭐 이런 몰딩이나 페인트 칠이나 다 하고 나서 세입자까지 만약에 받았는데 수도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 만약에 수도관이 터졌으면 괴로운 일이었을 건데 맞아요. 했던 거를 돈을 다 낭비하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제 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마르는 것만 조금만 더 말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도 네. 아직도 젖어 있는 게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리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수리도 한번 보면 싱크대나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계셨던 분께서 뭐 전에는 세입자 계셨으니까 뭐 네. 전 주인께서 하셨겠죠. 수리는 한 것 같고 그렇죠. 도배 장판 일단 할 거고 요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로 돼 있어서 타일로 돼 있는 거를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 좀 불편해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타일이 자재값이 더 비싸죠. 그래서 여기는 더 신경 써서 진 집이에요. 아, 네. 이런 게 있으면 습기에도 당연히 더 유리할 거니까 네.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자마자 공용 수도관이 터지긴 했지만 요거는 저는 좋은 집의 증거라고 생각을 네. 들어요. 몰딩 같은데 밑에도 젖어 있는 게 갈색 물이 들고 했던 거는 나무가 물이 터졌을 때 물을 먹고서 뱉어낸 부분이니까 네. 저거는 그냥 칠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페인트는 선생님이 직접 할 건 아니고 사람 써서 네, 그거는 근데 생각 중이긴 해요. 비싸게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는 것도 몰딩하고 방문칠하고 하는 거 정도는 한번 직접 해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네. 지금 그렇게 바쁜 일이 없잖아요. 네. 입찰하는 거 외에는 거의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은 네, 거의 그렇죠. 뭐 전업 투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지 지금, 않아요? 네. 그렇다면 입찰하고 나서 오후 시간대에 활용해서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 보고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사람 부른다면 제 생각에 7, 80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페인트를 먼저 해야 될 거고 네. 가장 먼저. 그리고 도배 장판은 한 100만 원. 여기 평수가 그래도 좀 크니까 이 평수가 어떻게 돼요? 전용 면적이? 16.97. 16.97 거의 네. 17평이구나. 17평, 네. 거실 부엌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방 3개짜리니까 이거는 임대료도 잘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세입자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생각하는 가격에 저는 분명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는 욕심을 내서 내보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도배 장판은 한 100만 원 초중반 정도 생각하고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욕조도 있고 해서 세면대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막 떼져 있고 하니까 그냥 올수리 고민 없이 올수리 하는 걸로. 네,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라도 여기는 올수리 했을 것 같아요. 저 욕조는 복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괜히 애매하게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올수리 하면 욕조 떼는 것 때문에 200만 원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올수리랑 저 타일도 깨진 게 조금 있으니까 네. 저거 보수한다는 거 하면 한 200만 원 중반? 도배장판이랑 요 화장실이랑 하면은
400 정도 들겠다. 그렇죠. 하이엔트까지 하면 한 500 정도 잡으면 부대 비용까지 해서 등 같은 거는 선생님이 직접 네, 등을 해요. 그거는- 만약에 할 거면.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형님하고 네. 아버님하고 힘을 모은다면 무난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이거는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재값만 해도 크게 안 들어요. 20만 원 돈 아래면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돈을 아낀다고 뭐 콘센트 같은 것도 한번 해봐도 나는 좋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또 선생님이 직접 해보면 앞으로 수리를 어떤 거를 직접 하고 어떤 걸 사람을 맡겨야 되는지를 또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니면 뭐 영상 같은 데서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판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또 해보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한 500이면 깨끗한 집으로. 까지 하면 응, 500? 응. 하면은 저는 넉넉히 할. 해버려야지. 네. 그러면 이제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좀 얼굴이 밝아진 것 같네요. 아, 네. 계속 걱정하더라고. 500 아래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저 베란다 타일도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라고 더 생각을 했거든요. 한 700, 800 들어가면은 싱크대를 했으면 그 정도 또 들어갈 텐데 싱크대, 뭐 네. 신발장 해. 근데 다행히 저거는 안 건드려도 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누수 있는데 의심스러운 데가 또 있었죠. 네네. 한 3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아까 500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걸 먼저 하고 일단 그다음에 다 집도 다 말라야지 도배나 장판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젖은 상태에서 저기 풀 바르면 또 떨어지고 거기에 또 묻어나는 게 생길 거니까 사실 제가 좀 권장하는 거는 보일러를 아직- 좀 틀어놓는 게 좋을까요? 틀어놓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환기 시켜놓으면 네. 금방 마르지 않을까. 난 가스비도 아깝더라고. 아까워서 제가 원래 안 틀어놨었는데 그래도 이게 빨리 하려면은 필요할까 해서 얼마나 획기적으로 빠르겠어. 사실 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요 계단 밑에 자꾸 물이 지금 계속 차고 있어요. 그럼 물이 다 안 빠졌나 보다. 다 안 빠진 것 같아갖고 네.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도 와서 물 퍼댔거든요. 저도 생각하는 게 이거는 한 수리는 다음 주부터 맡겨도 다행스럽게 멀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누수 됐으니까 보통 물이 튀어나오는 게 어디로 주로 튀어나오냐면 요 건물에서 제일 그 레벨이 낮은 데로 튀어나와요. 그게 일반적으로 빌라에서 계단 바로 밑에 쪽이 제일 낮은 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 물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좀 마르면 여기는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저기를 체크하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괜히 하루 이틀 빨리 하려다가 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에도 수리하고 며칠이 수리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보통 요거 하시는 분들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전화하면 내일 와서 해주고 이 사람들이 보통 되게 바빠서 저거 끝나면 다른 것도 다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오늘 연락했다 하면 2주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2주 저거 끝나는 시간이 2주 정도 되니까 그 안에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여고 공사만은 제 생각에 보통 3, 4일 걸릴 거예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일정이 보통 빡빡하더라고요. 저 베란다 쪽에 타일은 양이 많은 건 아니니까 길게 잡으면 한 3주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른 시간 크게 3주까지 가면 너무 3주 근데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저는 좋을 것 같은 게 선생님이 뭐 명도도 제 생각에 빨리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 잔금도 안 냈다며. 네, 내일 모레. 뭐 잔금도 안 내고 이자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뭐 그렇게 지금 이 낙찰을 위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을 생각하고 막 기다렸던 날인데 1, 2주는 선생님 그게 중요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부분에선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되지 않을까. 네네. 수리는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뭐 넉넉히 하면 3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선생님이 이미 첫 번째 월세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죠. 거의 그래. 거의 그래. 네, 진짜요. 이게 제가 막 일부러 막 과장시켜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은 공실이 길 집이 아니니까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요. 부천 신곡동 반지하 빌라. 면적은 전용 17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 반지하 낙찰 가격이 어떻게 돼요? 9,288만 원이요. 9,288만 원. 감정가 대비 한 70 몇 프로 받은 거죠, 이게. 네, 76%. 76%의 네. 낙찰을 받은 거고 규제 지역의 첫 주택이니까 대출도 잘 받은 거죠. 네, 받았어요. 혹시 대출은 얼마 받으셨어요? 대출 실행을 아직 안 하긴 했는데 네, 실행은 안 했는데 내일 모레 분명히 된다는 거죠? 네. 대출 가격이 어떻게 돼요? 7,430이요. 7,430 30. 한 80%는 받은 거네. 네, 80% 받았어요. 딱 80% 받은 거고 요새 금리가 좀 오르긴 했죠. 네. 어땠어요?
아, 그때 그 옵션 때문에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금리 일부러 좀 비싼 거 했다고 했었죠? 아니요. 아닌가? 싼 걸로 싼거 받았어요, 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잘했어. 왜냐면 전화도 작가님이 어차피 월 내는 게 작은 걸로 하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7%짜리로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요새 치고는 거의 뭐 4% 이상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아, 네. 3.7이면 되게 싸게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이번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금융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많이 느꼈죠? 네,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게? 대출이 안 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은행도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가계대출이 뭐 제한돼 있다고 금리랑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들도 있고 금리가 워낙에 뭐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조건 자체도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원금을 아까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50%를 마지막에 상환하는 것도 있고 부수거래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받은 거는 부수거래 좀 적은 걸로 한 건 거죠? 아예 없는 걸로 아예 했어요. 없는 네. 거였어요? 저는 어떤 부분이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은행은 사실 선생님한테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3.7%로 받았다는 은행이 새마을금고. 2금융이죠? 네. 네,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거고 아마 더 금리 높았다고 얘기한 데가 1금융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은 1금융의 금리가 훨씬 높고 2금융이 훨씬 싸다. 네. 그래서 금리 쪽에서 유리하게 갖고 가시려면 2금융 이용하는 것도 저는 네. 그거 되게 되게 웃기잖아. 2금융이 왜 금리가 더 싼 거야? 이런 저도 생각이. 이해는 안 되는데 자꾸 1금융 쪽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그 상황마다 유리한 거 내가 유리한 것은 금리 싼 거 네. 해주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2금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맞아요. 사람들도 계셔서 근데 이거 하려면 1금융도 좋은데 당연히 2금융도 우리는 필연적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선생님도 거부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명하게 잘 선택한 거 실리를 잘 따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어차피 뭐 저한테 싸게 빌려주는 데가 그럼 제일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도 지금 1금융, 2금융, 뭐 보험회사 이렇게 웬만한 대출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험회사가 제일 싸고 2금융이 또 그 다음에 싸고 오히려 1금융이 더 비싼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굳이 내가 1금융을 프라이드 때문에 이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조금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출도 받은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는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셨고 대학력이 없어서 하나도 못 받고 아마 나가셨을 거예요. 아 보증금이 있었어요? 네, 7천만 원. 7천만 원인데 다 날렸어? 네, 마음이 안 좋네요. 그쵸. 사실 또 첫 물건에서 7천만 원 보증금을 다 날리는 세입자를 마음의 부담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건 그래요. 있긴 있었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받을 테니까 그게 뭐 제가 되는 거죠 뭐. 선생님이 낙찰을 1등으로 받았다는 거는 제일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높게 평가를 한 맞아요. 사람이니까 채무자든 세입자든 돌아가는 돈이 결국에 100원이라도 더 돌아가게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좀 명도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도 저는 조금 받았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얘기했을 때. 처음에 배당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채무자도 아니고 임차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보증금 7천만 원을 날리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거죠. 바로 와서 연락처 남겨놓고 갔었어요. 그때 연락 왔었다 그랬나? 다음 날 왔어요. 다음날 연락 와서 뭐래요? 그 세입자분? 연락처 보고 전화했다고. 내 7천만 원 안 내놓으면 난 절대 못 나간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니요, 했었는데. 그래도 세입자분이 좀 합리적인 분이셔서 빨리 나갈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 명도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비쳤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걱정했던 거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7천만 원을 날린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사비를 조금 더 드린다던가 네, 아니면 뭐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거지 7천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은 전 채무자 잘못으로 된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건 정확히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세입자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7천만 원을 날리는데 이사비를 많이 달라라고 하시길래 사실은 그 7천만 원 날린 게 제 잘못은 아니다. 그렇죠. 맞아. 전 채무자분, 전 집주인분한테 그거는 뭐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한테 얘기하셔봐야 방법이 없다. 잘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건 정확히 분리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채무자한테 받는 거를 내가 차라리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네. 식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시간하고 이사비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인 거니까. 맞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일찍 나갔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네, 어떻게 잔금도 안 내고 7천만 원 손해보시는 분을 빨리 이렇게 명도한 비결은 뭐예요?
만났어요. 일단 만나자고 제가 말씀드려서 낙찰받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이 집을 왔었어요. 제가 약속을 잡고 와서 말씀드렸더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사비 줘라.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 그분도 다 상황 파악은 하셨을 네. 거라고 생각도 되네요. 상황은 이미 알고 계셨고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는 알고 계셔가지고 제 기준에는 이사비가 좀 과해서 아, 뭐라고 했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네. 아,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도 제일 비싼 가격을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아, 그 정도면, 터무니없이 네. 아, 그렇죠. 막 500만 원, 네.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7천만 원 또 날리시는 분이다 그럼요. 보니까 맞아. 그래서 200만 원 달라? 하니까. 그래서 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금액을 좀 낮게 불렀죠. 일부러 얼마 얘기했어요? 50만 원 얘기했어요. 기가차 하시더라고요. 니 장난하냐, 지금?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7천만 원 날린 것도 막, 이 정도면 양반인데, 이렇게 너한테 해주는 것도. 근데 50만 원이 안 받고 한다, 뭐, 이런 느낌. 네, 그 네. 분위기가 험악해지길래 말을 돌렸죠. 일단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 다음번에 또 80만 원 얘기했더니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 주면 나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 예상대로 된 건데. 네, 제 계획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100만 원으로 이렇게 빨리 명도를 한 거야. 네, 첫 명도 치고는 너무나도 수월하게 잘 해결된 것 같네요, 선생님. 그쵸. 근데 네. 첫 명도 때는 그랬는데 명도 다음 날 갑자기 수도가 터져가지고 아, 그렇죠. 아침 일찍 달려오는 바람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뭐 이것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불편한 게 분명히 있었지만. 네. 금전적인 지출은 없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안 좋은 일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게 물이 젖지 않았어도 어차피 수리할 거였는데. 네, 맞아요. 그냥 수리를 해야죠. 네. 시간만 조금 내가 딜레이 되는 거. 그 정도라면 뭐. 아직 잔금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아직 이자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명도도 완료를 잘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 또 이 경매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전에 뭐 그 사업을 하셨던 거, 네, 핸드폰 매장을 했었어요. 그건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매장을 운영했던 거는 한 7, 8년. 근데 접은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많이 딱- 어려워지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아무래도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코로나랑 휴대폰이랑도 연관이 좀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도 다들 힘들잖아요, 주변에. 네네. 다들 힘드니까 소비도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휴대폰 바꾸는 것도 좀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네, 들어요. 그렇죠. 매출이 떨어지는 거가 눈으로 보이니까 네. 아, 이거 오래 하기는 좀 불편하구나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네. 공인중개사도 하게 되고 경매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작가님도 그렇고 형 친구분이 이제 작가님 수강생으로 계셔갖고 그렇죠. 선생님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네네, 수업을 맞아요. 들었었던 분이. 그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돼서 그분이 또 이렇게 권유를 좀 해주셨네요. 네, 권유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네. 아, 알게 어떻게 된 하고 거죠. 있다. 그분 통해서. 네. 그분 고민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아, 맞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결정하고 나니까 불도저 같이 또 입찰을 하고 또 네. 최근에도 낙찰을 받으셨고 네, 맞아요. 하고 계시는 건데 또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매장이 잘 될 때는 수입이 괜찮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매출이 높을 때는 또 되게 그쵸. 옛날에 좋을 때는 좋았고 안 좋을 때 또 안 좋으니까 단톡법 전에는 막 그래도 그때가 제일 굉장히 좋았죠. 괜찮았던 거죠. 저도 휴대폰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아, 네. 흐름은 좀 느끼고 있거든요. 요새도 막 이렇게 불법 보조금 이런 거 많이 좀 있긴 한데.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흐름을 봤을 때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해서 부동산 쪽으로 형님 친구분 하는 게 보니까 괜찮은 거 같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맞아요. 원래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제가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들 관심이 많았죠. 부모님이나 형님도 관심이 좀 있었죠. 맞아요.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나쁘지 않겠네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네, 예전에 마곡 뜨기 시작할 때도 그쪽에 상가도 알아보러 많이 다니고 그랬구나. 뭐 오피스텔도 알아보고 통장 잔고가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이거 좀 써야 되는데 그때 그때 좀 투자를 투자.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투자를 잘못했다는 거는 뭘 투자는 하긴 했나 보네.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맞아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 그랬었죠. 네, 그거 샀는데. 사실 월세를 하나 받고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 왜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집값들이 워낙에 올라가지고 또 신축 오피스텔
큰 거예요? 아니요. 좀 오래된 건데. 오래된 거? 네. 월세를 받아도 그 집값 상승 대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놨으면 몇 억이 올랐을 텐데. 돈이 사실 또 있었고 그때 대출 받고 무리했으면 그렇죠. 그거는 대출하고 커버했을 했으면 수도 충분히 예, 샀을 텐데 그걸 못했죠. 오피스텔 말고 집을 샀었으면 하는 부분. 네. 근데 그거 대신 집을 살 거리라는 거는 이런 스타일의 집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샀으면 아파트를. 그러면 왜 보통 선생님 나이 때는 뭐 선생님 친구분들도 분명히 네. 결혼도 많이 하고 하실 거니까 덩치 큰 거 이렇게 내 실거주 할 만한 집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이런 반지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저도 제가 들어가 살 집을 뭐 생각을 했지 월세를 준다거나 뭐 반지하를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형 친구분 작가님한테 강의 듣고 낙찰 받아서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도 시작했을 때 막 규제 팡팡 터지고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되게 나요. 그분 아마 내가 왜 기억나냐면 내가 되게 고민하고 막 들어간 수업이 선생님 형님 친구분 그 수업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때 고민 많았는데 아마 그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규제가 바로 터져서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청약 그거 고민하다가 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왔는데 바로 규제가 터져가지고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청약 통장만 집어넣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는 뭘까요? 이미 집값이 올라 있었잖아요. 뭐 아파트를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왠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는 못 사겠더라고요. 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올인해야 되잖아요. 운 좋게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 가격 자체도 시세보다는 저렴한 건 맞는데 거기가 뭐 한 10억 가까이 분명히 될 건데 청약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 보면 주변에 저보다 청약 점수들이 높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뭐 터무니없이 떨어지니까 결혼하고 자녀들 있는 친구들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 미혼인 상태인 거고 결혼한 사람들도 이게 아이 몇 명 있고 이런 사람들 쉽지 않은 건데 나는 거의 희망이 없구나. 희망을 못 찾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렇죠. 그거는 아예 접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산이 10억이 있고 20억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월세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게 제 마음속에서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어쩌면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아서 그게 뭐 7억 8억 진짜 싸게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7, 8억이 쉬운 돈은 분명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집을 위해서 지금처럼 시간을 아마 쓰지는 못할 거라고 맞아요. 분명히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집을 어쩌면 구매를 하고 싶은 부분인 건데 오히려 그 집이 나를 구속해버린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네. 들었던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돈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이 지금 주업은 없는 거잖아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건 생활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쩌면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되는 집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도 드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 심곡동의 반지하가 훨씬 나은 거지 선생님한테는. 그게- 그거는 부담이 없잖아. 그게 될 가능성이 컸으면 아마 저도 그쪽으로 했을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저같이 미혼인 사람들은 더 맞아. 힘들기도 하고 청약 점수도 뭐 턱도 없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율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선생님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부분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뭔가 확실한 그런 게 있으면은 저도 그렇죠. 뭐 꾸준히 해보고 맞아. 했을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도 사실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쉽지 저는. 않죠. 네. 선생님, 형님 친구분, 제 교육생분이 정확히 막 몇 년, 거의 10년 동안 막 기다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잘한 거야. 네. 그래 그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럼 사업하시다가 최근에 입찰을 바로 못했던 게 또 최근에 공인중개사 합격을 또 하셨어요. 네. 그거 쉬운 시험이 아닌데.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외울 것도 많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쉽게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합격이 아니고 간당간당 합격이 아니고 또 간당간당하게 합격하고 싶지 않았어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합격하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죠. 그게 조절이 되는구나. 아니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 네. 합격 점수가 있잖아요. 커트라인에 걸치면 불안하니까 못해도 한 2, 30점 평균 아, 2, 내가 30점은 올라가야 만에 하나라도 없잖아요. 그 어렵다는 그리고 그렇게 경쟁력 치열하다는 또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셨는데 그럼 향후에는 그쪽으로 일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네, 네. 왜 하셨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장을 하고 있을 때 시작을 했던 거라서 그 공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저도 40이 이제 곧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이를 먹으면은 핸드폰 네. 매장도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좀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결국은 하게 됐죠. 업종을 좀 전환하려고. 지금 상황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시기라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은 그때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공인중개사를 열거나 그 중개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는 아니고 혹시 네, 맞아요. 좀 준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지금 당장 쓰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따는 분들도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그 준비도 그런데 준비하는 거는 있어요. 뭘 준비해요? 물어봐도 돼요? 아니, 화물차 운전을 좀 아, 그래요? 하려고 아 그래서 저 차 갖고 온 거야? 제가 예전에 잠깐 했었어요. 네. 화물차도. 아 원래 좀 했었어? 네. 하다가 나중에 뭐 부동산을 하게 돼도 투잡 뛰어도 되는 거니까 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어. 임장을 자주 다니는데 그 빈 차로 다니고 하면은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뭐 짐 하나 그쪽으로 싣고 가서 내려주고 좀 보고 다시 돌아올 때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 시너지가 좀 있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아, 단순히 딱 하나만 보고 아, 내가 그럼 생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화물업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고 시너지를 좀 생각하면서 했다는 생각도 되게 그런 들어요. 생각도 하긴 했어요. 훌륭하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교육생분들 만나면 항상 투자가 우리는 항상 주는 아니야. 투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도 지금 최근에 입찰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또 네. 요거 낙찰 받고 나서도 그때 몇 주 전인가도 이제 법원에서 또 만났잖아요. 아, 네. 안산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법원에서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이거 낙찰 받고도 폐차를 또 많이 하셨다고. 아, 예, 몇 번 했죠. 꾸준히 또 입찰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분명히 내가 갈 때마다 또 낙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사람이 많다고 폐차를 최근에 많이 했다고 막 높여 쓰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가 또 없어진다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렇다면 입찰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맞아요.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매 법원을 가다 보면 단독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입찰가에서 10,000원만 더 썼었어요. 단독 낙찰되면 이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까우니까. 쓰다 보면은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 이렇게 우습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요거 10번 가서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1,000만 원 더 쓰려고 했던 거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렇죠. 100만 원씩. 그런 일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예를 생각할 들어서,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을 하고 입찰 횟수를 어차피 시간도 있었으니까 많이 하자 해서 한 3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요거 낙찰 받았어요. 진짜 지독하게 했네. 아 근데 이거는 만 원 더 써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거를 원래 느끼는 거예요. 네, 느껴보려고 한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중간에 10,000원 차이로 막 낙찰받고 한 게 네. 몇 건 있거든요. 한 2건인가 있어요.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사람은 10,000원 뭐 쓰면 되지. 근데 선생님 폐차를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아마 잘할 거야. 10,000원은 못 써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 이건 거의 그냥 떨어지러 간다는 거야, 진짜. 입찰 또 많이 하셨으니까 생각보다 입찰하는 것도 시간이 꽤 먹잖아요. 네. 선생님도 뭐 남부법원이나 부천법원만 가는 거 아니니까. 네. 저번에 만났던 그 안산법원 이런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맞아요. 1시간 머니까. 이상씩 걸리니까. 그럼 거의 뭐 반나절이 다 지나가. 근데 거기 가서 10,000원을 쓴다고?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 그거 몇 번 하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진 않아.
근데 선생님도 뭐 요 집도 최저가에서 그렇게 저는 비싸게 받은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 생각하는 가격대로 나가면 수익률은 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폐차를 했던 것도 요 집이 임대가 나가면 아 내가 그동안의 폐차리 그리고 청약을 어쩌면 포기하고 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청약을 포기하고 반지하를 한 건데 아 내가 잘했구나 라고 저는 분명히 이거는 또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월세를 받아보는 거랑 또 느낌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과거 사업했던 얘기, 명도 얘기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